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오데사 인근 흑해 작은 섬 즈미니, 소위 뱀섬을 둘러싼 교전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격침시켰다고 주장한 러시아의 호위함 바실리 부이코프호가 크림에 멀쩡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침략 초기 혁혁한 전과라고 선전한 침몰했다던 바실리 부이코프호가 3월 7일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항에 너무나도 깨끗한 모습으로 입항했습니다. 총탄 하나 스치거나 맞은 흔적도 없습니다. 바실리 부이코프가 나타난 시점은 러시아 함대가 오데사를 맹포격하고 있다고 미국 측이 주장한 시점입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선전에 따르면 즈미니, 뱀섬에서는 개전 초기인 2월 24일 격렬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섬을 지키던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항복하라는 러시아군의 방송에 대해 욕설을 날리며 끝까지 저항하다 모두 장렬하게 전사했다고 우크라이나 측은 선전했습니다. 이에 반해 러시아 측은 섬을 지키던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모두 항복했으며 이들을 배편으로 가까운 항구로 태워준 뒤 먹을 것까지 주고 고향으로 돌려보냈다고 영상까지 촬영해 방송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즈미니섬 교전 당시 우크라이나의 작은 선박들이 바실리 부이코프함을 해안으로 유도해 격파했다고 주장하면서 영상까지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격침됐다던 바실리 부이코프함이 다시 나타나자 이건 뭐냐, 유령이냐고 네티즌들이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바실리 부이코프함은 프로젝트 22160 계획에 따라 개발된 최신의 호위함으로 2018년에 취역했습니다. 모두 3척이 취역해 흑해 함대에 배치됐습니다. 바실리 부이코프함 격침설은 젤렌스키의 전쟁 프로파간다입니다.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우크라이나의 전과 선전을 의심했습니다. 지민이 섬 주변에 정밀 유도 무기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바실리 부이코프함이 격침됐다고 하자 허위 주장임을 눈치챘습니다. 바실리 부이코프함 피격 장면 역시 상선이 공격받아 연기를 내뿜며 침몰하는 장면을 가져다 쓴 것으로 의심했었습니다. 다만 뭘 모르는 전문가인 척하는 가짜 전문가들은 바실리 부이코프함의 손실은 러시아로서는 아주 큰 타격이라고 떠들어 댔었습니다. 러시아 연방수사국은 허위 정보를 퍼뜨린 유명 블로거 여성 등 3명의 러시아인들을 체포해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여성은 인스타그램에 믿을만한 정보라면서 러시아군이 거리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시민을 사살했다고 주장함으로써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최장 15년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률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쟁통에 확인되지 않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이적 행위로 보고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3월 16일 전 세계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수백 명이 대피해 마리우폴의 극장 건물에 러시아군이 무차별 공습을 감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극장 입구에 큼지막하게 제치, 칠드런이라고 러시아어로 써놨는데도 비인도적인 공습을 가했다면서 러시아군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도 러시아군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민간인이 대피한 건물인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조준 폭격을 했다면서 러시아가 전범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국방성의 전황 보고를 보면 젤렌스키의 주장과 들어맞지 않습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 공군이 조준 폭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영국 국방성의 보고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상공의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했는데 전폭기가 조준 폭격을 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 러시아군이 다소 정밀도가 떨어지는 무기를 사용하는 바람에 민간인 피해가 크다는 게 영국 국방성의 분석입니다. 서로 말을 맞춰야 하는데 상당히 어색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역의 전황입니다. 러시아군이 흑해 연안을 거의 장악했고 키예프, 하리코프를 포위한 채 맹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 달도 안 돼 장악했거나 포위하고 있는 지역은 상당한 면적입니다.
물론 러시아군이 개별 전투에서 고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연전 연퇴에 섬멸당하고 있다는 뉴스들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주류 언론들은 푸틴이 치매에 정신에 문제가 있다느니, 러시아는 전쟁으로 쿠데타가 일어나 체제가 붕괴된다느니 하는 뉴스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이라면 과연 그게 사실일까? 왜 그럴까? 한 번쯤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구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전하는 뉴스들은 사실인지 아닌지 러시아 측의 주장과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인도인 커뮤니티 매체 캔인디아는 러시아 국방부의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마리우폴의 극장 건물을 공습한 적이 없다면서 네오나치 아조프 대대가 인간 방패로 잡고 있던 민간인들을 살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로 코나셰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군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 건물 위층에 미리 설치한 폭탄을 터뜨려 민간인들을 살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서방 측이 차단한 러시아 RT 뉴스는 코나셴코프 대변인을 인용해 아조프 대대의 이 같은 인간 방패 살해는 이미 3월 9일 마리우폴의 3호 병원에서도 자행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독일의 도이체 벨레도 극단주의 아조프 대대가 마리우폴을 지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이체 벨레는 전 유럽의 극단주의자들과 연계되어 있는 아조프 대대의 일부가 마리우폴의 수비를 막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리우폴은 도네츠크 공화국과 크림 사이에 있는 전략 거점으로 우크라이나 최대 수출항입니다. 또 아조프 대대가 상징적으로 여기는 아조프해 연해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러시아군이 장악한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아조프해 항구 도시 마리우폴을 지키려는 아조프 대대와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조프 대대는 마리우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도이체 벨레는 아조프 대대가 민간인들에게 군사 훈련도 시킨다면서 최근에 유명해진 사진도 게재했습니다. 백발의 할머니가 소총 사격 훈련을 받는 사진입니다. 할머니는 소총에 탄창을 잡고 있습니다. 총을 잡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할머니까지 내세워가며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는 게 젤렌스키 정권입니다. 서구의 메인스트림 미디어라고 해서 반드시 가짜뉴스를 하지는 않습니다. 도이체 벨레가 이런 보도를 하는 것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도 자국 내 네오나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에 대항해 군비를 늘리는 등 보통 국가로 나아가고 있지만 에너지로 러시아의 목덜미를 잡힌 상태라 일방적으로 러시아를 악마로 만들어 자극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정전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즉시 정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러시아군의 철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중립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수준의 비무장화, 그리고 크리미아에서의 러시아 주권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단념했지만 우크라이나 군의 유지, 우크라이나의 외국군 기지를 유치하는 대신 미국, 영국, 터키의 안전 보장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를 보면 뭔가 진척이 있는 것 같지만 돌파구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껏 예방할 수 있는 전쟁을 하다가 이제야 나토 가입을 단념한다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 대신 뭔가 집단 방위 체제를 원하는 것 같은데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일 리 만무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로 세계 증시는 올랐습니다. 전쟁으로 각국 증시가 투전판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오른다 싶으면 정전 협정이 결렬되는 시나리오에 따라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증시에서 개미털기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협상에 임하는 러시아의 요구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3월 17일 브리핑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지도부 퇴진과 중립화, 비무장화가 이루어지면 철군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는 나치 탈석과 함께 푸틴이 특수 군사작전의 목표로 내세운 구호입니다. 현재 러시아군과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략의 핵심은 아조프 대대입니다. 아조프 연대, 아조프 여단이라고도 불리는 군사조직이 우크라이나 정규군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냥 민병 조직이 아니라 장갑차와 전차, 야포까지 중화기로 무장한 전력을 자랑합니다. 소년병부터 모집해 나치 이데올로기로 무장하고 돈바스 지역에서 잔혹 행위를 사용한 아조프 대대를 해산하라는 게 바로 비무장합니다. 나치 독일의 유겐트, SS 돌격대와 다름없는 아조프 대대를 없애고 정상적인 정규군만 유지하라는 게 중립합니다. 그런데 젤렌스키는 이리저리 말을 빙빙 돌려가면서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게 정전협상의 본질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